반기문 씨의 멘탈은 이미 붕괴됐다라고 봐요. 멘탈 붕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소속내에 안 들어가 보니까 보도상으로만 접하게 되잖아요. 실수 같은 걸 하게 되면 저 실수를 보고 저 사람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하죠. 근데 이제 반기문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보도상으로만 제가 느끼는 거지 반기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멘탈 붕괴됐을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제가 세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 분들은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멘탈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뭔가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막 허둥지둥하거나 흥분하는 경향은 적어요. 그렇게 보내시는군요. 네. 저는 가벼운 일에는 쉽게 당황하는데 오히려 묵직한 일이 닥치는 경우에는 더 침착해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현님하고 비슷하게 작은 것에는 좀 약간 그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데 오히려 큰 일이 터졌을 땐 그때는 굉장히 좀 냉정해지는 좀 차가워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정말 제가 원하는 답들을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은 반기문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반기문은 상반된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인간형이에요. 하나는 의전형이고요. 하나는 오도형이에요. 의전형은 뭐냐면은 남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면서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게 세팅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같은 스텝형 인간들은 누가 오기에 막 다 세팅 준비해 주잖아요. 준비 막 하고 막 온갖 디테일을 갖추잖아요. 거기에 딱 숟가락만 얻는 사람. 이게 의전형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또 오도형 인간이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대요. 자기 스스로? 반기문은 진보 보수적 관점이 사실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고 공무원으로서 되게 충실했던 거죠. 자기 윗사람한테. 그래서 윗사람이 내리는 지시를 되게 그러니까 업무를 잘 해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잘 보이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무장관 시켰겠죠. 청와대에서 외교 관련한 비서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명박이를 만나는 거 보면 누군가가 오더를 내려주는 걸 되게 잘하는 인간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상반되잖아요. 누가 떠받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오더를 받고 일을 잘하는 사람. 스타일상 보면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떠받들어지는 건 좋아하지만 상관을 모실 때는 정말 손발이 닳도록 잘 모시는 사람인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반기문이 잘 비비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유형인데 또 아랫사람들한테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형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윗사람한테 되게 잘하는 만큼 아랫사람들한테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상대방들한테 윗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았으면 니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가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직장 내에서 네. 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보는 거죠. 네. 딱 전무급 인물? 직장 내 직책으로 보자면. 근데 반기문한테 두 가지 인간형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는 미국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한테도 자기는 의전을 받기는 받았지 오다를 받지는 않았다. 미국의 흐름 전체의 눈치를 보고 미국에 반하지 않는 것만 하려고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오다를 받지는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장교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이 존재하는데 의전만 10년 동안 자기가 해왔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면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도드라지게 10년 동안 익숙해졌던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떠받들어지는 걸 익숙해져 버린 청와대에 있을 때나 외교장관일 때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반기문 자체가 아까 말하신 여러분들의 위기관리 능력 멘탈에 있어갖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자잘한 것들에 흔들리기 시작해버렸다는 거예요. 큰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실수로 그런 것들이 잔게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큰 거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진짜 네. 뭐 연예인들 코디가 안티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은지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흔들리는 지점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적 상황을 사실은 잘 몰랐을 가능성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을 끌어내주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명박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기문을 한국으로 끌어낼 때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훨씬 오래전부터 반기문을 충동질했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무총장인 당신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정보는 주지 않고 새누리당 쪽 부류의 정보만 주게 돼서 의기양양하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연설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마치 자기가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한국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근데 공항에서 있었던 일, 지하철 타고 오는 일들은 그냥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기문의 멘탈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저는 이렇게 봐요. 팽목항에 갔을 때 무너졌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따라오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반기문 씨가 귀국하자마자 어떤 행보를 했던 것은 시차 적응이랑 상관없이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흔히 말해서 정치인들에게 설 차례상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같은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그 밥상에서 말하는 정치인들의 평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론 때문에 강행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천공항 들어올 때는 의기양양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작은 실수들이 무너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제는 언론 보도를 접할 테니까요. 기본적인 평상심의 어떤 멘탈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팽목항에 갔는데 팽목항에 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고요. 반기문이 국회의장 만난 거와 팽목항 가는 거는 기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팽목항은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상태잖아요. 예.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 들어있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된 거죠. 예, 네. 기자들이 옆에서 계속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고 팽목항에서 그 반기문에게 따라다니던 보통 시민들의 피켓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어떤 인식이 생기면서 갑자기 의전 10년 받아왔던 그 멘탈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석 비슷한 데서 기자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막말까지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의전 받아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뭔가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오셨던 분인데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서 사실은 반기문한테 앞으로 만약 대선에 끝까지 레이스를 뛴다고 하면은 위안부 발언에 대한 반기문의 입장이 굉장히 발목이 될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자기를 차기 후계자로 보고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합의가 나온 바로 직후에 유엔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낼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반기문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발언이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고 그 질문이 계속해서 팽목항을 가든 어디 가든 따라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니까 한번 흔들렸잖아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 카이스트에 가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팽목항, 뭐 조선대, 카이스트 이 과정 속에 카이스트를 가는데 환영 인파보다는 반대하는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상황. 그리고 뭐 턱받이하고 2만 원 들고 카이스트 토론에서는요. 대학생이 반기문을 사실상 욕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엉뚱한 답을 해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부처의 담당을 뭐 국장으로 올려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이런 게 현장에서 요구 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거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뭔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 그 즉흥적인 것에 대한 답변 자체의 능력이 떨어졌던 거죠. 거기서 그냥 자질이 보이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상태로 실제로 보도되는 거 보면 점차 미소를 잃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감이 오는 게 왜 선거 캠프 들어가면은 왜 여러 이 국회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무슨 시의원 선거도 이제 어떤 후보가 있으면 뭐 1, 2, 3번 우리들은 이제 뭐 지지율이 보이니까 얘는 당선되겠다, 얘는 당선 안 되겠다라는 게 짐작이 가는데 그 캠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날까지 자신이 당선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모든 후보가. 왜냐하면은 자기 캠프에 있는 자기 직원들이나 자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두 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옆에 그런 아첨하는 어찌 보면은 그런 좋은 얘기만 해주기 때문에 그 후보는 그 날까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굉장한 멘붕에 빠진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분한테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고 또 언론과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소리치는 거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으로는 뭐 자기를 비난하는 것도 받아왔지만 이렇게 팽목항이나 카이스트 같은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실제로 이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를 경험했을 때 오는 멘붕 같은 게 정말 심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 멘붕의 대표적인 증상이 저는 국기대행 격리할 때 몽례를 해버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 상황에 딴 생각하고 있었던 뜻이에요. 이걸 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대행 격리를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멘탈이 붕괴되니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격례라고 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말한 그 의전형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같이 인사하거나 실제로 그 사람이 맨정신이었을 경우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딴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끝에 들어있는 격례란 말만 들은 거죠. 국기대행 격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딴 생각 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목을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나와버린 거라고 저는 봐서 이 사람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멘탈에 관한 질문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돈 문제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건 어떤 때 나오는 증상이냐면은 아까 말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면 다 해줄게 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외국에 살던 공주를 결혼하려고 꼬셔오는 남자분이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거짓말을 해요. 펜트하우스에 살게 해줄게. 근데 막상 갔더니 집이 없는 상태에 느끼는 그 어떤 그 불편함? 불편함? 황당함. 반기문은 다 찾아주면 내가 가서 하겠다. 이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반기문 자체가 딱 들어왔는데 사실 그 캠프는 자기 돈 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 안 해본 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서 지금 아까 뭐 우리는 이제 자잘한 실수를 해서 욕을 하지만요. 정치인들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로 봅니다. 정치인들은 아, 저 사람은 니들로서 자격이 없구나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럴 바에는 정당에 들어가서 뭔가 공적인 조직의 보호나 금전 같은 것도 그런 방식으로 제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점스러움이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린 어떤 사건이라서 민낯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쉽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반기문에 대해서는 사과의 기술을 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이분은. 사과의 기술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잘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만 사과한다거나 토시를 단다거나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살다 보면 사과할 일은 하는데 꼭 뒤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그 토를 달잖아요. 그거 정말 사과 안 하는 애가 네. 못해요. 솔직하게 하고 정말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하도 잔소리하니까 남자분들이 미안하게 됐어 그러면 여자분들이 꼭 묻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묻잖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지점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부의 가장 최고의 적폐 중에 하나인 건데다가 아주 즉각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 어떤 찬양이 들어있는 그런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반기문은 그게 덕담성 발언이었다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두루뭉술이 쳐갖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과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걸 집요하게 물어보는 기자들한테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두 가지 사과를 다 같이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반기문은 오히려 언론의 공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야권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하는 조중동에도 현장에 나간 기자들은 자기들 대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기 힘들어요. 기자들 나쁜 놈들이란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은 그게 굉장히 패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반기문 씨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고 한 일주일가량밖에 안 된 그 시기에 곽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곽승준이 MB맨으로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반기문 캠프 떠난다. 여기에 대한 언론의 해석은 뭐냐면은 반기문 씨에게 너무 이명박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 떠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미 이 사람 아니구나라고 싶어서 그렇죠. 일찌감 자리를 빼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죠. 정당도 없죠. 그리고 자잘한 걸로 지금 무너졌죠.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멘탈은 원래 자잘한 걸 잘 견디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거예요. 아하. 여러분들은 멘탈이 강하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요. 당했어요.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분노는 했지만요.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뭐 멘탈 무너지던가요? 분노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잘한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누군가가 나를 나쁜 놈이라고 공격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아, 맞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반기문은 이런 방식으로 보면 외후 내환, 삼중고 이렇게 겪게 되면서 결국엔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반기문은 초반에 멘탈이 붕괴된 상태로 지금 그 행보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상징적인 사건은 어쩔 수 없는 그도 아까 말한 오다형 인간으로서 이명박이 만났는데 고개를 깊이 조아리는 모습이 마치 이명박이가 일본 왕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뭐 악서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보여서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완주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아주 밀착해서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에게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을 계속 만들어줌으로써 어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신비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본인이 반기문 얘기를 새날에서 할 때마다 멘탈이 70년대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세상이 예전에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 70년대 사회생활.
위아래 위계가 확실하고 거기서 내 위치 포지셔닝을 하고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이 내 위인지 아래인지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위면 깍듯하게 대우를 아래면 넌 날 대우해 이런 계층을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는 그런 눈치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리더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리더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일단 공감 능력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였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거랑 같아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안 좋게. 그래서 거기 이제 문상을 갔는데 거기 문상 갔으면 얼마나 그냥 우리 그냥 흔히 하는 그냥 위로만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거기 가서 아니 왜 여태 상조를 가입을 안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준비 없이 이런 일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가문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바로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에 가서 왜 보험 가입 안 했냐. 이런 후진적인 화재가 일어나면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밉상이에요. 밉상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는 무슨 마리 앙뚜아네트야? 그런 빵 걸 없으면 느끼는 과자 거죠. 먹으면 되지 이거야? 예. 멘탈 붕괴 줄여서 멘붕. 그 점만 10년 동안 자기가 해왔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면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도드라지게 10년 동안 익숙해졌던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떠받들어지는 걸 익숙해져 버린 청와대에 있을 때나 외교 장관일 때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반기문 자체가 아까 말하신 여러분들의 위기관리 능력 멘탈에 있어갖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자잘한 것들에 흔들리기 시작해버렸다는 거예요. 큰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실수로 그런 것들이 잔게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큰 거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진짜 네. 뭐 연예인들 코디가 안티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은지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흔들리는 지점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적 상황을 사실은 잘 몰랐을 가능성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을 끌어내주는 사람들은 실제 반기문 씨의 멘탈은 이미 붕괴됐다 라고 봐요. 멘탈 붕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소속내에 안 들어가 보니까 보도상으로만 접하게 되잖아요. 실수 같은 걸 하게 되면 저 실수를 보고 아, 저 사람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하죠. 근데 이제 반기문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보도상으로만 제가 느끼는 거지 반기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멘탈 붕괴됐을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제가 세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 분들은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멘탈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뭔가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막 허둥지둥하거나 흥분하는 경향은 적어요. 그렇게 보내시는군요. 네. 저는 가벼운 일에는 쉽게 당황하는데 오히려 묵직한 일이 닥치는 경우에는 더 그러면은 윗사람한테 되게 잘하는 만큼 아랫사람들한테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상대방들한테 윗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았으면 니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가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직장 내에서 네. 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 유형이라고 것 같아요. 보는 거죠. 네. 딱 전무급 인물 직장 내 직책으로 보자면 근데 반기문한테 두 가지 인간형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는 미국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한테도 자기는 의전을 받기는 받았지 오다를 받지는 않았다. 미국의 흐름 전체의 눈치를 보고 미국에 반하지 않는 것만 하려고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오다를 받지는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장교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이 존재하는데 흠착해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현님하고 비슷하게 작은 것에는 좀 약간 그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데 오히려 큰 일이 터졌을 땐 그때는 굉장히 좀 냉정해지는 좀 차가워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정말 제가 원하는 답들을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은 반기문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반기문은 상반된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인간형이에요. 하나는 의전형이고요. 하나는 오도형이에요. 의전형은 뭐냐면은 남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면서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게 세팅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같은 스텝형 인간들은 누가 오기에 막 다 세팅 준비해 주잖아요. 준비 막 하고 막 온갖 디테일을 갖추잖아요. 거기에 딱 숟가락만 얻는 사람. 이게 의전형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또 오도형 인간이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대요. 자기 스스로?
반기문은 진보 보수적 관점이 사실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고 공무원으로서 되게 충실했던 거죠. 자기 윗사람한테. 그래서 윗사람이 내리는 지시를 되게 그러니까 업무를 잘 해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잘 보이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무장관 시켰겠죠. 청와대에서 외교 관련한 비서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명박이를 만나는 거 보면 누군가가 오더를 내려주는 걸 되게 잘하는 인간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상반되잖아요. 누가 떠받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오더를 받고 일을 잘하는 사람. 스타일상 보면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떠받들어지는 건 좋아하지만 상관을 모실 때는 정말 손발이 닳도록 잘 모시는 사람인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반기문이 잘 비비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유형인데 또 아랫사람들한테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형들은 대체적으로 보면